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4 딸아 무엇을 하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언젠가 엄마가 될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언제나 탁자 위 같은 자리에서 너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있다. 돌이 갓 지난 너는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울고 있었다. 사촌 언니가 달래주어도 울음에 그치지 않던 그 모습이 무척 귀여워 찰칵 사진을 찍었더랬다. 그때 나는 28세의 젊은 엄마였다. 얼마 전 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신이 나서 제잘되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네가 나를 떠나 너만의 세상을 만들었음에. 그때 사진을 찍어주던 나만큼 자란 너는 낯선 이국 땅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했다.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른으로 우뚝 서가는 모습이 참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느껴졌다. 저렇게 작고 귀엽던 아이가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너에게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엄마와 딸,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애증의 관계에 대하여. 피천득 선생은 수필집 2년에서 엄마를 이렇게 추억했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타고난 영광이었다.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것이다.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가슴 속엔 엄마의 자리가 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모든 걸 편히 내려놓고 포근하게 쉴 수 있는 엄마의 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 엄마가 살아있기에 힘들어도 한 번 더 기운을 차리게 된다. 누구에게나 엄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모녀관계 자료조사를 위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 질문을 던졌다. 나에게 엄마는 땡땡이다.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엄마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묘하게도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울 엄마는 나의 우상, 무지하게 감사한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평생 친구, 포근한 안식처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부담을 주며 늘 뭔가를 바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답변도 있었다. 엄마와 딸,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애증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가장 가깝지만 그만큼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사랑하는 만큼 많이 미워하는 모녀 사이. 인기 드라마의 모녀 갈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데에는 누구나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애잔함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언젠가 큰 마음 먹고 가족들과 고급 음식점에 들러 밥을 먹고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종업원에게 비닐봉지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다. 남은 음식이 많은데 아깝다며 싸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6남매를 키우느라 뭐든 아끼고 또 아꼈던 손끝이 늘 알뜰하던 어머니셨다. 그래도 지금은 자식들이 장성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데 집에 가도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남은 음식을 싸서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가 솔직히 창피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냈었다. 그러고 돌아서는 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 손에 봉지 하나를 들려주셨다. 이제 좀 편히 사셔도 되는데 남들 눈이 어떻건 간에 그저 자식들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어머니. 그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하고 미안했더랬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남는다. 딸이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다. 따뜻한 엄마의 자궁을 벗어나 차가운 세상 속으로 던져진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무력한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만약 엄마가 아이의 정서를 잘 알아채서 울면 보듬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불편해하면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보살피면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게 된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공간과 관계 속에서 아이는 세상을 탐험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더 특별하다. 엄마는 딸이 어린 소녀에서 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시기에 최우선적인 역할 모델이 된다.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남자를 사랑할지, 결혼하면 어떤 아내와 엄마가 될지 모두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딸에게 엄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벗어나고 싶은 그 무엇이다.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에서 뛰어넘어야 할 벽으로 역할이 바뀐다. 그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식은 한 사람의 성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 딸의 첫 번째 역할 모델인 엄마는 오죽하랴.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엄마는 딸들이 가장 먼저 뛰어넘고 싶은 대상이다. 이 시기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은 딸에게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엄마의 외침은 피하고 싶은 정서적 부담이다. 만약 이때 독립에 대한 딸의 욕구를 엄마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딸의 성장하려는 의지와 자율성을 존중해준다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 엄마를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멀어졌던 엄마와 딸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나 딸이 엄마로부터 독립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들 역시 딸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 딸의 성장 과정에서 유독 강렬한 정서적 일체감을 경험한 엄마들일수록 딸의 독립은 엄청난 심리적 도전으로 다가온다. 엄마가 한 성인으로서 단단할 때에만 견뎌낼 수 있는 시련인 것이다. 그렇지 못한 엄마들의 경우 딸을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들은 딸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고 딸의 일과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친구 관계가 어떤지, 남자친구와 데이트는 어떤지, 회사 생활엔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은 과도한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서운해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한 딸 노릇을 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 엄마는 나르시시즘의 연장선에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딸에게 강요하거나 실패한 인생에 대한 책임을 딸에게 덮어 씌우면서 들쑥날쑥 사랑을 보여준다. 때론 무의식적으로 딸들의 죄책감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직 어리고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딸은 그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들은 쉽게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게 된다.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불쌍한 딸은 남들에게는 모두 칭찬을 받지만 정작 스스로는 칭찬하는 법이 없다. 그들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엄마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며 그들이 칭찬해 줄 때만 자기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엄마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다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엄마가 고맙지만 엄마의 욕심이 너무 부담스러워 벗어나고 싶다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밉고 죄책감이 들어 힘이 든다면 이제는 엄마와의 관계를 새롭게 풀어가야 할 때다. 딸들은 레터의 강을 건너 저편으로 가야 한다. 레터의 강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망각의 강이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면서 레터의 강물을 한 모금씩 마시게 되는데, 강물을 마신 자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다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성인이 된 딸들에게 애증의 대상인 내면의 엄마는 지워야 할 과거다. 딸은 자신을 억누르는 엄마의 그늘을 모두 지우고 엄마가 바뀔 수 있다는 미련조차 버리고 떠나야 한다. 엄마와 나, 둘 다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최근에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엄마와의 문제로 진료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제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진영씨가 말했다. 그래야 제가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즘 집에 들어가면 엄마와 자꾸만 싸우게 되는 진영씨는 매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며 서운해하며 우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단다. 이제껏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의 뜻을 거스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선생님,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나는 그녀에게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니며 어른이 되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3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3대에 걸쳐 불행이 반복되는 예를 무수히 만났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이가 없듯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또한 없다. 누구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격을 형성하고 또 그런 내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그러니 진혁 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엄마 역시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일 뿐이다. 엄마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분노가 진혁 씨에게 대물림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어릴 때 당신은 아무 힘이 없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엄마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어른이 된 당신은 충분히 엄마를 뛰어넘을 힘이 있다고. 그러니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고 말이다. 즉, 휘두르거나 휘둘리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상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진영 씨는 먼저 엄마 역시 많은 상처와 결함을 가진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엄마를 고유의 심리적 아픔과 한계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때 딸들은 과거와 화해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엄마에게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도 많다는 걸 새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기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엄마와 딸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며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딸아, 나는 너에게 좋은 엄마였니? 아니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준 엄마였니? 나는 이제 부모 노릇을 졸업했지만 너는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며 미처 몰랐던 마음의 상처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내면을 상처받은 아이는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하고자 몸부림을 치기 마련이니까. 그 아이가 울거든 모른 채 하지 마라. 그 상처는 어쩌면 나로부터, 더 나아가 네 할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 상처의 고리를 잘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엄마로서 행복할 테고 너의 아이도 행복할 테니까.